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이 들어서야 뒤늦게 치르는 깨달음의 수업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수업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내며 피와 눈물로 남긴 말들, 오늘 그 말 3가지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날들이 생깁니다. 딱히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불안하고 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밤이 되면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조금씩 속도가 줄어들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들이 어느 순간 조용히 달라져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 살았는데 뭘 더 바라겠냐고.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 커다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체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길을 잃은 입니다. 노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부모님께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알게 되겠지 하다가 어느새 훌쩍 나이가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달랐더라면, 그때 시작했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3가지 이야기는 바로 그 후회를 막아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 깨닫고 기록으로 남긴 진짜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말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맞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답은 이야기가 끝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마음을 편안히 열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셨다면 아니오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가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실수록 더 깊은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옆집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68세 최병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에 나갔고 쉬는 날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2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노후 준비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최병수 씨는 생각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들이 잘 살고 있으니 용돈도 조금씩 받고 손자들 보면서 편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이 빠듯했습니다. 명절에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늘 바빴고 연락이 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 거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병수 씨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도 병원에 가자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갔고 그것을 채워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병수 씨는 동네 경로당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경로당은 그동안 가기 싫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늙은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72세 한정옥 씨가 있었습니다. 한정옥 씨는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유독 밝았습니다. 최병수 씨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저렇게 밝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최병수 씨는 용기를 내어 한정옥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실 수 있냐고 말입니다. 한정옥 씨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자식한테 기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그때부터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매달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뜨개질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즐겁습니다. 최병수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온 것인가? 자식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 언젠가는 편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것이 사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비로소 진짜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병수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장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그 통장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굳어 있고 배우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무를 다듬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서운함을 담아 말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아들들도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최병수 씨는 손수 만든 작은 나무 액자를 첫째 아들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눈이 동그래지며 아버지가 만든 거냐고 물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예전의 서운함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단단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액자를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병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최병수 씨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전 위대한 사람들도 똑같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들을 하나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최병수 씨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깨달음일까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이자 사상가인 레프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식을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식도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역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 헌신은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헌신이 어느 순간 기대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도 나를 이만큼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가느라 바쁘고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간극에서 서운함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쌓이는 감정들이 결국 가장 소중한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의존과 자율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스스로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의 기준이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상대가 잘해주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노년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도 훨씬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의지하지 않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감사히 받되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서운함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가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최병수 씨가 바로 그것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댈 기둥은 될 수 없습니다. 그 기둥은 오직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짜 노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경제적인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무슨 돈을 모으냐고.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시작을 막고 시작을 막은 오늘이 쌓여서 진짜로 늦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말은 단순히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노년에 돈이 필요한 이유는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아플 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해볼 수 있는 자유.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의 존엄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생각보다 훨씬 일찍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모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믿음을 키워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000원을 모으는 사람과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1년 뒤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 지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의 노년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노년은 자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노년은 짐이 됩니다. 그 차이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배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알 만큼 알고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이 조용히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닫히고 말이 단단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놓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다. 멈추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20살이든 70살이든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마음이 꺼져버리면 몸은 살아있어도 삶은 멈춰버립니다. 배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몰랐던 노래 가사를 외워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표정이 부드럽고 말이 따뜻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고집이 줄어듭니다.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함이 사람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배움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과정에서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이 노년의 우울감을 줄여주고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배우는 사람은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써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설렘이 바로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에리히 프롬의 말처럼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움을 선택한 사람은 더 깊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조금씩 작아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선택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깨달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것,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을 가장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톨스토이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에리히 프롬도 결국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삶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살이 되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말입니다.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도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그냥 말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그 깨달음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아가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분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 밥을 굶어가며 일했고 자식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인데 기대를 내려놓으라니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함께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기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면 가장 소중한 관계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옵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해줘도 감사하고 밥 한 끼 함께 해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자식도 부모 곁에 있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전화할 때 서운함을 담아 말하는 대신 그냥 안부만 묻는 연습을 해보십시다. 왜 연락이 없냐고 묻는 대신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십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편안하게 대해주면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기대가 줄어드는 만큼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것이 역설적이지만 진짜 관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을 위한 일을 해보십시다.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동네를 혼자 산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추억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수록 삶이 다시 나의 것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채워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돈을 모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어 보십시다.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통장이라고 말입니다. 매달 얼마가 됐든 조금씩 그 통장에 넣어 보십시다. 10,000원이어도 좋고 5,000원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입니다. 그 행동이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그 믿음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모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하루하루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줄여보십시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습관처럼 사던 것 중에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줄인 만큼 남는 것이 생기고 남는 것이 쌓이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선택지가 생기는 순간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지금 당장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나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노년은 자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노년은 짐이 됩니다. 그 차이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귀찮음과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어색하고 느리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즐기려는 마음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보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는 수백 번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짐 덕분에 지금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의 서툼이 나중에 능숙함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골라 시작해 보십시다. 그림 그리기도 좋고 글씨 쓰기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조금 더 익혀보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요리 한 가지를 새로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골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닙니다. 배우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릅니다. 그 다름이 삶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 나눔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라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움을 선택한 순간 우리는 더 깊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70이어도 괜찮고 80이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젊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표현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보십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통의 문자가 상대방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경로당이든 동네 모임이든 작은 자리에 한번 나가보십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좋은 관계는 삶에 뿌리를 내려줍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든든한 뿌리 말입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노년의 삶은 더 안정되고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모여 만들어진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댔던 마음을 거두어 드리고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 작은 돈이라도 모으며 내 삶의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며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라고.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멈추지 않고 되어가는 존재라고. 이 세 사람의 말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여러분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살아도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을 살아도 깊고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결국 어떻게 살기로 선택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 아닙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절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듯이 노년은 그 모든 시간이 익어서 만들어진 가장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그 계절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노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으로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인지 댓글에 숫자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면 1번, 두 가지라면 2번, 세 가지 모두라면 3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더 좋은 이야기로 채워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